네, 안녕하세요. 성장한 생구미 송경입니다. 피파 파운데이션 독서가 끝이 났고요. 지금은 새벽 1시 40분입니다. 잠을 자기 전에 오늘 대표님께서 나누어 주신, 공유해 주신 인사이트. 오늘도 참 굉장히 제가 오늘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. 그뿐만 아니라 제가,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닌데요. 이 PCM이라는 공간에 제가 적응을 차츰차츰 하고 있고, 이 안에서 버텨내면서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. 그 이해가 되는 게, 이게 저는 그 이론과 또 경험, 이것이 합쳐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제가 이 안티프레질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이분의 책을 제가 몇 번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또 하나 제가 느꼈던 건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. 사실 이게 우리 같이 이런 정말 평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 책이 알려지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. 이 책은 정말 억만장자들이 읽는 그런 진짜 부자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이 좀 다시 좀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 책이 참 어렵기는 해요. 근데 대표님이 이 두꺼운 책 안에서 뭐 한 10장, 20장 내외로 이렇게 나눠주셨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던 부분들을 한번 그거를 분명히 읽으라고 해주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려서 읽어보자. 이해는 덜 되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지금은 조금 더 이 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조금씩 좀 말귀도 좀 알아듣고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 대표님께서 나눠주신 그 챕터가 있습니다. 합리적인 산책가 그리고 여행가, 이 부분을 들으면 뭐지?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, 합리적인 산책가는 여행과는 다르게 일정을 지속적으로 수정을 하는 사람이래요.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장소에 동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때로는 장소가 주는 그 분위기에 이끌리기도 한답니다. 산책가는 새로운 정보를 얻으면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. 제가 이거를 느끼면서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. 제가 여기에 대입을 할 수 있는 저의 경험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지금 안산에서 콜드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.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도시고요. 아무런 연고지가 없고요. 모르는 도시예요. 그냥 안산이면 그냥 뭐 제가 사는 곳과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 떨어진 곳,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곳이에요.
그런데 이제 제가 직장을 안산으로 다니면서 또 콜드콜 미팅을 그쪽으로 이제 왜냐하면 회사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동선 이동을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렇게 지금 동을 몇 개를 잡고 그곳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이제 찾아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지속적으로 수정을 한대요. 사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공간에 갔을 때 정말 많은 수정이 필요해요. 왜냐면 아무리 내비를 보고 간다고 한들 저 같은 경우는 초보 운전자이다 보니까 그 내비로 한 번에 가는 길은 정말 없어요. 아직은 제가 좀 서툴기도 해요. 내비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적응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지만 많이 좋아졌지만 그렇다 보니 그 안에서 계속 수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. 길도 수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. 제가 또 이게 또 힘든 게 또 주차가 문제더라고요. 그렇다 보니 이런 주차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과태료를 딱지를 2번을 받아서 지금 거의 한 18만 원, 17만 원 정도 제가 과태료를 또 냈거든요. 이것도 저에 대한 또 새로운 발견인 거예요. 새로운 경험인 거예요. 그렇다 보니 '아 이런 데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되는구나. 아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.' 이런 것들을 수정해 가면서 미팅 장소로 갑니다.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그런 미팅 장소까지 가기에 그런 상황들, 환경, 또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저는 딱 접목이 되어지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요런 것들이 수정하면서 새로운 발견을 하면서 또 그렇게 '아 이런 경우에는 요렇게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가면 더 좋겠다.' 그런 것들이 있고요. 신기한 건 어 저는 지도도 잘 못 봐요. 근데 동이 몇 개가 있으면 요렇게 돌아갔더니 '어 저쪽 동네랑 연결이 되네.' 이런 새로운 또 발견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재밌고요. 모르는 길과 모르는 동네를 갔을 때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을 했을 때도 또 남다른 또 소소한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물론 긴장감은 덤이지만 또 소소하게 그렇게 제가 수정해 가면서 그렇게 또 미팅 장소로 가는 그 과정이 그냥 이 산책가와 조금 접목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었어요. 음. 그리고 하나는 이제 여행가인데요. 사실 여행가라는 거는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어 글쎄요. 저는 약간 그 막 정말 계획적으로 딱딱딱 그렇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 완전한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 여행가들은 뭐든지 계획하에 거기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. 이게 안 됐을 경우엔 나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직장을 다니기 전에 그냥 전업주부로서 저도 저만의 하루에 그래도 뭐 루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. 근데 그 루틴이 깨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또는 '나의 시간을 방해받는다.'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굉장한 또 그런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 이 여행가도 내가 지금 여행가라는 거는 어 잠깐만요. 죄송합니다. 지금 제가 살짝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여행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 계획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 삶이 계획적으로 되던가요? 우리 삶은 항상 보면은 그냥 늘 변수가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 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삶인 것 같아요. 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.
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하나 저는 이거가 참 많이 와닿았어요. 옵션이라는 거. 행동의 과정으로부터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옵션이라고 한대요. 이 옵션이라는 게 저는 그거를 생각했어요. 제가 나가서 얻을 수 있는 정말 큰 보상이 있어요. 물론 그 과정 안에서 분명히 시행착오는 있어요. 허탈감도 있어요. 근데 분명히 그 안에서 저는 여러 가지를 참 많이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. 그 중에 뭐냐, 저는 그 안에서 이게 동네마다,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뭐 그런 동네를 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. 그냥 제가 느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그냥 한번 좀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제가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는 건 동네마다의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한 동네를 갔을 경우에는 되게 뭐 낙후된 지역도 물론 있고요. 뭐 그거를 제가 이상하게 막 폄하하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살아왔던 그런 환경들에 있어서 정말 이런 것도 사람들이 다 사는 공간이지.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지. 제가 뭐 잘 사는 건 아니고요. 그냥 다 똑같이 또 사는 그냥 아파트, 평범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에요. 네. 근데 아파트가 아닌 정말 그런 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세대 주택 또 오래된 그런 데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양각색의 내가 사람들이 사는 공간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. 보면서 저는 내가 참 복 받았구나. 참 감사함을 잘 모르고 살았구나. 이게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한 것처럼 살았구나 라는 걸 현장을 보면서 느낄 때가 있어요. 물론 뭐 진짜 뭐 아파트가 이렇게 쫙 질비된 동네도 있고요. 하지만 이렇게 현장을 어렵사리 주차를 하고 그 골목을 걸어올 때 그런 느껴지는 그런 제가 얻는 느낌들 이런 걸 보면 참 나는 그래도 뭐 제가 이렇게 막 잘 사는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어쩌면 남편 덕에 참 이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좀 무난한 이 위치까지 살아왔었구나. 그래서 그게 정말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하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. 그거를 표현을 참 안 했어요. 그러니까 그것 또한 저한테 새로운 정보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.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정보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보상인데요. 그런 보상들이 아직은 저는 더 많이 만나야 돼요. 더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과 더 많은 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상이라고 그 옵션 중에 하나가 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우리가 저 같은 사람 영업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분들한테는 달갑지가 않거든요. 근데 그래도 이게 사람과 사람인 거잖아요. 그 현장에서. 근데 분명히 저를 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없단 말이에요. 근데도 그래도 어떻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들도 저한테는 이득이 되고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저의 이미지가 막 센 이미지가 아니다가 보니 배짱이 없어 보인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 적도 있어요. 실제로 제 앞에서 배짱이 없어 보인다. 그래서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굳이 보험을 들고 싶지 않다
진짜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. 어 그러니까 아예 이제 신의 티가 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. 그리고 한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에도 영상을 남겼지만 능글능글 좀 이렇게 약간 나이가 연배가 있는 사람들처럼 좀 "능글능글한 맛이 없다."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. 근데 그게 다 뭐 들었을 순간에는 약간 위축도 되고 그렇긴 한데, 한편으로는 우리가 양면성을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. '아 나한테 아직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구나. 그러면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나는 조금 더 나만의 좀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퍼포먼스를 해야 되겠구나. 말빨 실력을 조금 더 올려야 되겠구나. 현장을 더 많이 나가야 되겠구나.'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참 이 말이 "행동의 과정으로부터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옵션이다." 이 말이 굉장히 오늘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이 옵션을 그냥, 아까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. 어 내가 이 옵션이라는 키워드 안에 무수히 많은 것들을 다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이럴 때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를 좀 꺼내 줄 수 있는 거, 저 사람이 저럴 때는 내가 이거를 좀 꺼내 줄 수 있는 거, 약간 그런 좀 넓은 사람이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는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, 또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저는 더 많기 때문에 음 그런 단단한 옵션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옵션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저는 오늘 많이 꽂혀서, 또 이렇게 제 유튜브 영상의 화면을 오늘이 지나고 나면, 오늘이 지났죠. 다음 날이죠. 새벽 2 시가 다 되어 가니까. 또 근데 또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면 또 제가 이거를 또 잃어버릴 것 같아요. 또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자고 나면 또 잃어버릴 것 같아서 요 영상을 찍고 그리고 올리고 자는 게 맞겠다 싶어서, 또 이렇게 졸리긴 하지만 영상을 켜서 좀 제가 느꼈던 부분들, 요런 것들을 좀 남겨 보고 싶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안티프레질은 얻는 게 비대칭적으로 많대요. 그리고 하강 국면보다는 상승 국면이 더 많대요. 사실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. 사실 안티프레질을 해 지려면 굉장한 변동성이 따르잖아요. 되게 잔잔한, 우리 강물 아시죠? 거기다가 이렇게 돌을 탁 던지면 물결이 이렇게 탁탁탁탁탁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. 약간 안티프레질은 좀 그런 느낌이랄까요? 그냥 잔잔한 삶에 그런 변동성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얘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아요. 얘를 뭐 이미 들어온 그 변동성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? 그거는 분명히 내가 이 변동성을 어떻게 어 핸들링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 제가 그거를 또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. 근데 분명히 안티프레즈를 잘 내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강 국면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상승 국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, 또 어떻게 더 많은 이득을 또 내가 받게 될지는 그것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. 또 무한대라고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은 또 굉장히 와 닿았고, 그리고 위기를 게임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위기를 게임으로 봐야 한다. 저는 게임을 뭐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냥 위기가 닥쳤을 때 이거를
피하거나 낙담하고 막 현실을 막 이거를 막 불만 불평해 할 게 아니라 그냥 얘를 하나씩 하나씩 도장 깬다는 심정으로 어쨌든 나한테 이 위기는 왔고 이거를 어떡하겠어요. 얘를 하나씩 하나씩 도장 깨듯이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그 견고한 그 상황들을 안티프라질하게 내가 이겨나가면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옵션이라는 단단한 이 기능을 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굉장한 또 다르게 제가 고객님들 앞에 나가서도 말을 할 때 굉장히 자신감이 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두꺼운 책을 읽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도 이 새벽 2 시에 이렇게 올릴 생각도 안 할 거니와 안 할 거고 네. 이런 것들이 분명히 또 하나의 저의 이제 단단한 옵션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